안녕하세요. 토스트데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문법인 변수 선언과 데이터 타입, 그리고 연산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바스크립트의 가장 기본 중 기본인 바로 변수 선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수 선언이 뭐가 어렵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 렛, 콘스트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변수란 무엇일까요?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이름이 붙은 공간이에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변수를 선언할 때 세 가지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 렛, 콘스트. 이제 각각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바 변수입니다. 과거의 변수 선언 방식으로 위와 같이 바를 쓰고 띄었음 뒤 변수명을 입력하고 등호와 함께 변수 값을 입력합니다. 바 변수의 특징으로는 ES5 이전의 방식으로 함수 안에서만 유효한 함수 스코프이고 중복 선언이 가능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언이 코드의 최상단으로 끌어올려지므로 호이스팅이 발생합니다. 위의 예를 들면 A 변수값을 선언하였으나 윗줄서 값을 콘솔 로그를 통해 찍어보면 undefined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상과 다르게 오류가 나지 않고 undefined가 출력됩니다. 두 번째 변수 선언 방식은 let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선언 방식입니다. 바와 마찬가지로 let을 먼저 쓰고 등호와 값을 입력합니다. 이러한 let 변수는 ES6 이후 등장하였고 중괄호 안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블록 스코프 특징을 갖습니다. 중복 선언이 불가하고 호이스팅은 되지만 초기화 전 접근이 불가합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렛 변수로 x 변수를 선언하고 값은 10이라고 입력하고 다시 x는 20이라는 값을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변수의 20 값으로 저장됩니다. 또한 위의 예시와 같이 첫 줄에 x는 10이라는 렛 변수를 선언했는데 또다시 렛을 작성하며 x는 20이라고 입력할 경우 중복 선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콘스트를 사용하여 상수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콘스트 상수명으로 파일을 입력하고 값으로 3.14를 입력하며 상수를 선언합니다. 콘스트 변수는 한번 할당한 값은 변경 불가하며 블록 스코프를 사용합니다. 초기화 값이 필수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예시와 같이 name은 토스트라는 콘스트 상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서 name의 감자라는 값을 입력한다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콘스트 상수는 객체나 배열로 구성되어 있으면 내부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콘스트 유저라는 상수를 선언하여 안에 객체 형식으로 구성하고 내부 객체의 name은 토스트라는 값을 입력했다면 아래 줄에서 유저의 name은 감자로 값을 변경하면 정상적으로 적용되죠. 콘스트는 변수 자체의 재할당만 막을 뿐 객체의 내용 변경은 막지 않습니다. 바, 렛, 콘스트를 비교해보자면 바 변수는 함수 스코프이고 렛 변수는 블록 스코프이며 콘스트 상수는 블록 스코프입니다. 바 변수는 중복 선언이 가능하고 렛 변수와 콘스트 상수는 불가합니다. 바 변수와 렛 변수는 재할당이 가능하고 콘스트 상수는 불가합니다. 바 변수와 렛 변수는 초기 값 없이 선언이 가능하고 콘스트는 초기 값이 필수예요. 바 변수는 오래된 코드로 지금은 렛 변수를 위주로 사용하며 콘스트 변수는 불변값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떤 걸 써야 할까요? 기본 값은 콘스트, 필요한 경우에 렛과 바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값 변경이 없는 콘스트를 먼저 사용하시고 값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렛 변수를 사용합니다. 바 변수는 레거시 코드 유지 보수 외에는 지양하는 것이 좋아요. 자바스크립트의 변수에 대해 마무리하며 변수 선언은 단순해 보이지만 코드의 안정성과 버그 방지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렛과 콘스트의 스코프와 재할당 특성을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데이터 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데이터 타입을 정확히 이해하는 건 변수의 처리, 연산, 로직 제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먼저 데이터 타입이란 무엇일까요? 데이터 타입은 변수에 저장되는 값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동적 타입 언어이기 때문에 변수 선언 시 타입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값에 따라 자동으로 타입이 결정됩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A는 10을 입력하여 숫자 타입을, B는 문자열을 입력하여 문자 타입을, C는 true를 입력하여 불리언 타입을 갖습니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데이터 타입도 알아보아야겠죠? 자바스크립트에는 7가지의 기본형 데이터 타입이 존재합니다. 먼저 넘버 타입으로 정수, 실수 등 모든 숫자를 이야기하며 나더 넘버, 인피니티도 포함됩니다. 위와 같이 nu의 문 40이라는 값을 프라이스에는 99.9라는 값을 입력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타입은 스트링 타입으로 문자나 문자열이며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백틱 등으로 감싸며 변수의 값을 입력합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name은 토스트라는 값을 입력하고 그리팅은 안녕하세요, 토스트님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스트링 값 안에 달러 표시와 대괄호 안에 변수명을 입력하면 해당 값이 출력됩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데이터 타입은 불리안으로 참거짓인 true와 false 값을 갖습니다. 위와 같이 이즈로직 변수는 true라고 선언할 수 있겠네요. 네 번째는 undefined 데이터 타입으로 값을 할당하지 않은 변수 타입을 이야기해요. 위와 같이 x 변수만 선언하여 미리 변수명을 선정해두는 것이죠. 다음
다섯 번째는 널 데이터 타입으로 값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타입인데요. 위와 같이 y는 널 값을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입 오브 널은 오브젝트를 반환하는 오래된 버그가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데이터 타입은 심볼 타입으로 유일한 식별자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위와 같이 SYM일은 심볼 함수를 사용하여 id 값에 대한 식별자를 만듭니다. 또 SYM일에 id라는 식별자를 만든다면 SYM일에서 만든 심볼이 유실되기 때문에 SYM일과 SYM이는 같은 값을 갖지 않게 되죠. 심볼 데이터 타입의 경우 같은 심볼을 두 번 만들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ES2020부터 추가된 빅 인트 데이터 타입인데요. 정수 범위를 초과하는 아주 큰 숫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빅 변수에 아주 큰 숫자를 입력하는 예시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참조 타입은 무엇일까요? 기본형 변수 데이터 타입 외에도 오브젝트, 어레이, 펑션 참조 타입도 존재합니다. 먼저 오브젝트 타입은 키와 값상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구조입니다. 위와 같이 변수 값의 중괄호를 열어 오브젝트 타입의 오브젝트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레이 타입으로 순서가 있는 리스트 형태의 변수를 만들 수 있는데요. 위의 예시와 같이 프루츠 변수의 대괄호를 열어 사과, 바나나, 포도를 어레이 타입으로 리스트 형태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펑션 타입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도 1급 객체이며 타입입니다. 위와 같이 sayLow라는 함수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위에서 잠시 나왔던 타입 오브 연산자를 사용하면 변수의 타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타입 오브를 쓰고 값을 입력하면 입력하고자 하는 변수의 값이 어떠한 타입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타입에 대하여 마무리하며 자바스크립트는 유연한 만큼 타입 관련 버그가 발생하기 쉬운 언어입니다. 기본 타입과 참조 타입의 차이, 그리고 타입 오브의 특이점 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더 안정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문법 중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산자는 값을 계산하거나 비교하고 조합하는 데 필수적인 문법 요소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다양한 연산자가 있으며 각 연산자는 특정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먼저 숫자 계산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연산자인 산술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더하기 연산자로 숫자를 더할 수 있고 빼기 연산자로 숫자를 뺄 수 있죠. 곱하기 연산자로 숫자를 곱하고 나누기 연산자로 숫자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연산자로 숫자를 나누고 남은 값을 출력할 수 있고 ES6부터 추가된 거듭제곱 연산자를 통해 거듭제곱 값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수의 값을 할당할 때 사용하는 대입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입하여 값을 입력하는 연산자와 더한 후 대입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뺀 후 대입하는 연산자가 있고 곱한 후 대입과 나눈 후 대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나머지 값을 대입하는 연산자도 가능해요. 즉 산술 연산자를 대입과 함께 계산 처리도 가능한 것이 바로 대입 연산자입니다. 세 번째는 두 값을 비교해서 참거짓인 불리언 결과를 반환하는 비교 연산자입니다. 먼저 값이 같은지 비교하는 연산자와 값과 타입까지 모두 같은지 확인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또한 값이 같지 않는지 또는 값과 타입 모두 다른지를 비교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어서 값이 서로 크거나 작은지 비교하는 연산자가 있고 크거나 값이 같거나 작거나 값이 같은지 비교하는 연산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 연산자는 값과 타입까지 모두 같거나 값과 타입 모두 다른 연산자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연산자는 조건문이나 여러 불리언 값을 조합할 때 사용되는 논리 연산자입니다. 두 피연산자가 모두 참일 때만 결과가 참이 되는 AND 연산자가 있고 두 피연산자가 중 하나라도 참이면 결과가 참인 OR 연산자, 피연산자의 참거짓을 반대로 바꾸는 NOT 연산자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타입 연산자로 타입 오브와 인스턴스 오브가 있습니다. 타입 오브는 값의 타입을 변환하며 위의 예시와 같이 값의 타입을 반환합니다. 인스턴스 오브는 해당 객체가 어떤 생성자 함수로부터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데 위와 같이 아르 변수는 어레이 배열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알아본 5가지의 연산자 외에도 자주 쓰이는 연산자가 있는데요. 먼저 사망 연산자로 조건부 값을 만드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리절트 변수는 에이지 변수가 18 이상일 경우 성인 값을 미만일 경우에는 미성년자 값으로 입력합니다. 또한 전위와 후의 연산자도 있는데요. 위의 예시와 같이 x는 5라는 값을 입력하고 x 플러스 전위 플러스 x는 후의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때 플러스 말고도 마이너스도 가능해요. 오늘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문법인 변수 선언과 데이터 타입 그리고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알아본 내용은 대부분 프로그래밍의 핵심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잘 이해하고 외우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산자에서는 자료를 비교하고 계산하고 조건을 만들고 결과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니 꼭 익혀두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